안녕하십니까.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언론에 지금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단독이라 그러면서 미국을 빼고 한일 정보당국 수장끼리 만난다. 회동을 정례화 추진한다. 지금 대통령 일본 방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3월 18일자 오전에 지금 그 기사가 확인이 돼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북한의 핵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협력을 강화한다. 또 뭐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은 이르면 5월에 회동할 것이다. 뭐 일본은 내각조사실이란 정보기관이 있는데 첩보위성의 활용도가 높다. 뭐 엘린트, 첩보위성 정보가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한국은 휴민트, 시긴트는 이 시그널 인텔리전트라 그래서 신호 정보입니다. 이 휴민트나 시긴트의 강점이 있어서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 이게 말입니다. 물론 언론의 사명이 정확한 그 사실,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주요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보기관의 수장이 만난다는 이런 얘기가 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비밀정보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김대중 이후로부터 완전히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게 거의 정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비밀 첩보, 비밀 정보 공작을 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수장이 누구를 만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언론에게 나오게 됩니까? 이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정신 자세가 해이해지고 곳곳에서 지금 균열이 있어갖고 새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비밀 정보 공작 사업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천지인 이 삼합이 맞아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참 이 사람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어요. 무엇이냐면 이 문재인이가 서훈이나 박지원을 통해서 이 국가정보원을 아주 묘하게 망가뜨리는 현장을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기존의 직원들을 상대로 2번에 걸쳐서 북한인들을 어떻게 포섭하느냐, 또 비밀 공작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했고, 이어서 또 요청이 있어서 정규과정 후배들 좀 강의를 맡아달라 해서 2번에 걸쳐서 제가 또 우리 그 신규 임명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성비가 여성들이 많았는지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작년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이제 그 공수훈련, 해양훈련 다 마치고 그 새까만 내 제 자식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을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어요. 좀 물어봤더니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특수한 기량과 능력 또한 저는 과도할 정도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이 비밀 공작 사업 분야는요, 너무나 이 척박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힘든 환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싸움,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할 수 있겠지만 참 하기가 또 그 지역으로 파견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은 업무 또한 우리 정보 공작 업무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회사의 간부로 있었던 어떤 자들, 그 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마치 새로운 현대판 음서제처럼 국가정보원 조직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서훈과 박지원은 외부로부터 요청받는 그들의 지인들,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조카나 자녀들을 정규 과정을 통한 정식적인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해괴한 이름 인턴십 제도를 이용해서 일단 받아두었다가 정규과정 학생들 훈련받는데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해서 현업 배치를 하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나 업무 수준, 어학 수준 모든 것이 많이 결여되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은 그와 같은 현대판 음서 제도를 부활시켜서 국정원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제가 과거 현직에 있었을 때 김대중이란 자가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 전라도 출신 아이들을 대거 입사시켰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일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영은 안 서는데 김대중 선상님의 영은 섭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간첩 혐의로 수사 대상자가 오늘 아침 갑자기 훈장 포상 대상자로 뒤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때 뽑았던 전라도 출신 그 직원들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국가정보원의 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은 전라도 사람입니다. 매우 애국심이 투철하시고 훌륭한 선배님이신데, 자, 대부분의 전라도 출신 사람들은요, 다음 같은 특성이 있어요. 고향이 국가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보다 DJ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보보다도 자기들 간부들끼리 안보 이익이 더 우선시됩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국가 비밀 정보기관의 수장들끼리 만남이 언론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보도된다는 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기강이 해이해지고 곳곳에서 산다는 얘기죠. 자, 지난 문재인의 5년 동안에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외부에서 온 민변 출신의 변호사와 검사들로 인해서 반드시 숨기고 대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될 국가 초특급 기밀까지도 전부가 공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이 그 자료를 들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슬프게도 국가정보원이 그 명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긴 얘기할 거 없이 제가 바라건대 밥을 먹는 수단으로 직원들을 연명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자선사업 하는 셈 치고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체제 수호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국가정보원이라고 해서 그 요원들이라 그래서 이제는 까발릴 비밀조차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밝혀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밀 협조자의 명단, 그들의 연락처, 그들의 하는 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이 북으로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 사업, 공작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란 조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비밀 공작 첩보기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진지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가정보원이란 위치가 바깥으로 노정되어서도 곤란합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국가정보원이 점유해서 쓰고 있는 그 지역은 앞으로 대통령이 활용하는 대통령실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뭐 큰 사람, 많은 숫자가 모이는 행사에 있으면 뭐 청와대 영빈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내부에는요, 청와대 영빈관 규모 그 이상의 공간이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큰 규모의 행사도 폼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경호처장님, 한 번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가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하긴요. 없애는데. 국가정보는요, 할 일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없어지기 싫으면 제주도 내려가서 제주 4.3 공산 민중폭동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돌아가면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얼마나 왜곡된 제주 폭동 사건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역사적인 실증 자료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을 계몽시켜야 됩니다. 또한 전라도 출신, 특히 전라남도 출신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광주로 가서, 여수, 순천에 가서 5.18 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을 전라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에게 공유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교육, 지도, 계몽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남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를 다루는 자들이 함께 일하는 장소, 즉 기지가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청사가 되겠는데, 그 청사를 현재 각 지역의 시도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활용하시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북 공작 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는 인천지부 건물을 활용하시고, 또 해외 공작을 전담하시는 그런 부서에서는 공항이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부산도 적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앞으로 이제 신공항이 열릴 걸 계산한다면 충청남도나 전라도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술, 과학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가장 뛰어난 설비와 우수한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요. 자, 이처럼 각 지역에 있는 지부를 그 건물과 그 땅을 활용하면 충분히 은닉하고 비밀스러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산에서 나오시면 되죠. 아마 용산보다는 현재 있는 국정원의 그 위치가 훨씬 더 도청하기도 힘들고 또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로서의 위엄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외국 손님들도 맞이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뜰 안에서 다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핵의장도 있고 뭐 진짜 이루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대통령실의 집무실을 옮기실 경우에는 그 뒷산이나 지하를 좀 더 파십시오. 지하에 시설물들 더 만드셔서 보다 안전한 대통령의 비상 근무 상황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원래 그 건물의 설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 아마 한 10층 정도로 파기되어 있었는데 당시 안기부 시절에 기주실장을 했던,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엄삼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에 관여를 하면서 원래 취지와 계획대로 건물이 건조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저 또한 선배 직원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원과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가 보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국가안전부를 우리 라이벌이지만 제가 매우 극찬을 하였습니다. 왜? 방첩하는 일에 있어서, 즉 국가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는 분야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디보다도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매우 뛰어났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슬슬 풀어볼게요. 얼마나 방첩을 잘했는지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중국 현지인을 못 만나고 있어요. 기껏 만나야 한국에서 간 무슨 뭐 기업인들, 뭐 은행원들, 뭐 연구원들 만나는 게 고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방첩을 공격적으로 잘하면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 중국 현지인들을 못 만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책자와 함께 앞으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미중 간에 싸운다 그래갖고 무조건 중국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중국의 방첩기관 국가안전부 MSS는 정말 탁월했다. 그리고 비겁한 자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세울 것은 내세울 줄도 아는, 어떻게 보면 사나이다운 그러한 비밀 첩보 공작기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느 한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 미국을 빼고 한일 정보당국 수장끼리 만난다, 이런 기사를 보다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처럼 이 특수한 훈련 과정을 거친 인간들은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결심을 하면 반드시 이룩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들이 무슨 뭐 언론 보도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슬슬 흘리기도 하고, 제가 접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국정원 안에는 태양이 둘은 없다.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쓴다고요. 국정원 안에 태양이 둘은 없다? 그럼 태양이 하나지. 태양이 두 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은 태양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간신들, 십상시들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본의 내각조사실 같은 데를 좀 본받기를 바랍니다.
본받길 바랍니다. 이것을 남들이 잘하는 부분들을 본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린 기자 같아요. 보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기사를 쓰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대한민국 수준이 높아지고 더더군다나 이 국가의 체제 수호하는 비밀 공작 기관이 이따위 언론 기사에 오르내린다는 거는요,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직접 해봤던 그러한 실제 현장을 체험했던 자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근데 요즘은요, 이 인터넷 환경이나 이 스마트 기기가 너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이 해킹되고 빠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안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이런 비밀 기관에서 무슨 그 자기네 회사 대표 수장이 외국의 정보기관 수장을 만나는, 이게 기사화돼서 이게 신문에 나온다? 좀 제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